물론입니다. 아래는 순수한 번역 텍스트입니다. 접수처의 시계는 내가 아카시아 정원에 들어섰을 때 오후 3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같은 시간, 지난 10년간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똑같이 찾아온 그 순간이었다. 간호사들은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루이자. 오늘은 어머님이 정원에 계세요. 날씨가 좋아서 몇몇 입소자들을 밖에 내보내 햇볕을 쬐게 했어요. 라고 수석 간호사인 카르멘은 말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에는 경외와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꾸준히 방문하는지에 대해 존경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여기 있는 모두가 알고 있듯 내 어머니 세실리아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67세의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당시 나는 42세였고 2명의 10대 자녀를 둔 엄마였다. 최근 이혼한 상태였으며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노력하던 중이었다. 한편 어머니의 삶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며 무너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잊음들이 시작되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이웃 사람 이름, 약속 시간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다 나중엔 내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다. 나를 이모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부활절날, 몇 시간 전 그녀가 직접 준비를 도운 풍성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정중하게 물었다. 루이자가 점심 먹으러 아직 안 왔니? 너는 그 애 친구니? 그것이 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알아보지 못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나는 목이 메이는 걸 참으며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 저예요. 루이자, 엄마 딸 말이에요. 어머니는 웃으며 재미있다는 듯 말했다. 참 우습다. 우리 루이자는 아직 어려? 겨우 12살밖에 안 됐잖아.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시간이 30년 전에 멈춰져 있었다. 그 이후로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던 집은 점점 위험해졌다. 불을 켜놓고 깜빡한 냄비들,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벌어진 홍수들. 어느 밤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가 세 블록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게 발견된 적도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자신의 집 주소조차 말할 수 없었다. 전문 요양시설로 모시는 결정은 가슴 아픈 선택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카시아 정원에 입소했고 나는 그곳에 10년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변함없이 방문했다. 나의 방문은 항상 동일한 패턴을 따랐다. 도착해서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2시간 동안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 제가 옥수수 가루로 만든 그 케이크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던 거 기억하세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만들어서 집안 전체가 신선한 옥수수 냄새로 가득 찼잖아요. 어머니는 마치 낯선 사람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때처럼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정말 맛있는 케이크였지. 나도 옥수수 가루 케이크 만들 줄 알아.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은 더 이상 기억을 되살리려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하는 건 불안과 좌절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녀의 세계에 들어가세요. 그녀를 당신의 세계로 끌어오려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어머니의 치료를 담당하던 신경과 의사 파울로 박사가 설명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10년 동안 나는 그저 이름도 모르는 한 여자에게 친절한 방문자가 되었다. 가끔은 나를 예쁜 아가씨 혹은 친구라고 불렀고 또 다른 때에는 전직 동료나 어릴 적 이웃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방에서 나가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내 딸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당신이 여기 있으면 곤란해. 그 아이러니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내 끈질긴 방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계속 가니, 루이자? 어머님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어머니 곁에 있는 모든 순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을까? 혼란스러워도 어머니가 무의식적으로 내 머리를 정리해주는 그 엄마다운 손길을 통해 나는 아직도 그녀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을. 잃어버린 기억 너머에서도 그녀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내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그 화요일, 정원은 특히 아름다웠다. 봄이 시작되는 시기라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태양은 여름의 무더위가 아닌 부드러운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한 달 전에 가져다 드린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우거진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계셨다. 나는 항상 그랬듯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고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이야. 정원은 넓으니까 모두에게 자리를 줄 수 있어?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평소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꽃들에 대해 물어보고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머니의 원피스를 칭찬했다. 어머니는 짧고 가끔은 연결되지 않은 문장으로 대답했지만 언제나처럼 친절했다. 그날 나는 가방에 작은 선물을 준비해갔다. 주말 동안 집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오래된 휴대용 라디오였다. 내가 아직 10대였을 때 어머니가 점심 준비를 하며 부엌에서 늘 듣던 바로 그 라디오였다. 어쩌면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걸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며 라디오를 가방에서 꺼냈다. 라디오예요. 음악을 조금 들을 수 있어요. 원하시면. 어머니는 그 물건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라디오를 켜고 방송국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로베르토 카를로스의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얼마나 큰가요가 우리 사이를 채우기 시작했다. 이 노래는 아버지가 결혼 기념일마다 어머니에게 바치곤 했던 곡이었다. 그때 어머니의 표정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평소에는 흐릿하던 눈이 초점을 잡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부드럽게 벤치를 두드리며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는 아주 작게 흥얼거리며 한참 동안 듣지 못했던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가 끝나자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진행자는 다음 곡을 소개했다. 역시 로베르토 카를로스의 세부 사항이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 심장이 멈춘 듯했다. 루이자가 태어났을 때 병원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었지. 내 이름.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렀다. 간호사가 너를 처음 내 팔에 안겨줬을 때 병원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시작됐어. 나는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어머니가 수없이 들려주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미 10년 넘게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엄마, 나는 목이 메인 채로 속삭였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거의 오랜만에 보이는 단단함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딸아, 왜 울고 있니? 무슨 일이 있었어? 눈물이 내 뺨을 타고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엄마가 나를 알아봤어? 그녀는 내 반응에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당연히 알아봤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가 자기 딸을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 그러더니 손을 들어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친숙한 동작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부서졌다. 그곳에 있는 건 완전히 내 어머니였다. 그녀의 눈은 알츠하이머가 앗아갔던 예전의 그 빛을 되찾았다. 그녀는 정말로 거기에 있었다. 나는 울먹이며 그녀에게 알츠하이머 진단과 내가 몇 년째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급히 설명했다. 그녀는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딸아. 너에게 얼마나 힘들었겠니? 괜찮아요, 엄마. 중요한 건 지금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40분 동안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 아이들, 그녀의 손자들에 대해 물었고
내 직장과 삶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내가 잊고 있던 어릴 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마치 창문이 열리며 다시 빛이 들어온 것 같았다. 간호사 카르멘은 우리의 활기찬 대화를 듣고 멈춰 서서 입을 벌렸다. 그녀는 평소 우리가 나누던 침묵이나 혼란스러운 대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세실리아 님이 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는 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가 나를 알아봤어요. 맙소사, 카르멘이 속삭였다. 이 순간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모든 말, 모든 제스처, 모든 시선을 새겼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나는 성장한 내 아이들, 그녀의 손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감탄했다. 그리고 그 시작처럼 갑작스럽게 변화가 찾아왔다. 옛날 집 정원에 대한 이야기 도중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말을 멈춘 채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공손하고 흐릿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혹시 새로 오신 간호사님이세요? 전에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녀가 물었다. 기적이 끝났다. 창문은 열린 것만큼 빠르게 다시 닫혔다. 내 어머니는 알츠하이머의 혼란스럽고 단편적인 세계로 돌아가 버렸다. 바폴로 박사는 그 사건을 명료한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진행된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드물지만 기록된 현상이다. 그는 음악이 감정적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특정 부위에 접근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부위는 질병이 비교적 늦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그것은 소중하지만 예외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가슴이 가득 차면서도 부서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몇 시간 동안 울며 그 40분간의 기적적인 순간을 되새겼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수도 없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과 같았고 눈빛은 생생하고 현재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후 방문 때마다 나는 라디오를 가져가 같은 노래들을 틀었다. 그러나 그때의 마법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듣고 가끔 흥얼거리기도 했지만 기억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친절한 낯선 사람처럼 대했다.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카시아 정원에 계시고 여전히 매주 2번씩 내가 방문한다.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내 안에 깊은 변화가 생겼다. 그 40분은 나에게 값진 선물을 주었다. 바로 이 병에 잠식된 어머니의 마음 어딘가에 여전히 그녀가 존재한다는 확신이다. 우리의 유대감,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공유된 기억들은 모두 아직 그곳에 있다. 단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접근할 수 없을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는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다.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의 행위이며 그것이 알아보임이나 기억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인간관계는 의식적 기억을 넘어선 차원에서 작동한다. 오늘날 누군가가 왜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 찾아가는지 묻는다면 나는 다른 대답을 한다. 그녀가 나를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말들과 기억들 넘어 어딘가 깊은 곳에서 그녀 또한 알고 있다고 확신해요. 알츠하이머나 다른 형태의 치매로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곁에 있어 주세요. 계속 말을 걸고 손을 잡고 사랑하세요. 연결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음악 한 곡이 비록 짧은 순간일지라도 병마가 완전히 닫을 수 없는 영혼의 창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떠신가요?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과 예상치 못한 교감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노래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이 고독한 여정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